예를 올리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 없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남석과모니불 반갑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 드린 거에 이어서 그 니미따, 표상의 크게 그 레인지가 표상이라는 하나의 단어지만 그 단어의 뜻은 전체상이란 뜻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부분상에 대비하는 단어죠. 사람 중에 눈, 코 이렇게 보면 부분상 또는 세세한 상이 되고, 이게 사람 전체를 본다 할 때 인상, 전체상, 부분상의 상대적 단어입니다. 반대의 단어라고 볼까? 전체상인데 그 니미따의 전체상에도 레인지가 있다 이겁니다. 제일 이 세계에 해당하는 전체상은 그냥 이렇게 전체를 본다 할 때 그게 전체상이고, 이 세계가 아니라 내면으로 향하는, 본성을 향하는 전체상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이런 땅에서 그 산, 골짜기 이런 걸 안 보게 되고, 그런 걸 전체를 소가죽을 벗겨서 100대의 막대기로 두들긴 것처럼, 요새 얘기로 하면 다리미질한 것처럼, 산과 골짜기를 다리미질한 것처럼 평평하게 보는 것도 니미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전체상인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무슨 산도 골짜기도 평평하게 땅을 보냐, 그게 무슨 전체상이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도 전체상이라고 하셨어요. 그 전체상은, 그러니까 요약하면 세상에서 보는 전체상은 이렇게 산, 골짜기 있는 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전체상이고, 표상, 그것도 전체상인데 그게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땅, 골짜기가 이렇게 다리미로 다린 것처럼, 그거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쪽의 전체상이다. 이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같은 단어인데도. 그래서 먼저 이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전체상은 이렇게 산, 골짜기를 다 보는 건데, 그건 세상에서 보는 눈과 마음이고, 그게 내면으로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눈도 진짜 그렇게 봐요. 이거 산, 골짜기를 다리미로 다린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건, 마음이 일단 눈, 귀, 코, 혀, 몸, 마음 중에는 마음이 주인이고, 그 다음에 눈, 귀, 코, 혀, 몸 중에는 그래도 5개는 마음에 부속된 거지만, 그 중엔 대장이 그래도 5개 중엔 마음 빼고 눈이죠. 눈이 5개 중엔 대장이고, 그 5개는 경에도 계시다시피 각각의 눈, 귀, 코, 혀, 몸은 각각의 고유의 영역을 체험하지만, 보는 것, 듣는 것 등등 그 5개를 모두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은 의근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마음이 거두어지면은 마음이 무언근 무차별하기 때문에 눈이 거두어지면서, 눈이 실제로 거두어집니다. 바깥으로 보던 눈이 안으로 들어가면 보여진다가 돼요. 세상을 보러 나가던 게 보러 나가지 않고 세상이 들어오게 되죠.
실제로 보러 나가던 그 친구가 누구냐면 마음이죠. 마음이 주의와 관심을 세상에 뒀던 거고, 눈통해서. 자, 마음이 거두어지면 마음이 그 주의와 관심을 바깥으로부터 내면으로 향했기 때문에 바깥 세계는 원근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무원근. 그 다음에 무차별.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차별성이. 무원근 무차별이 되니까 그 소가죽 벗겨놔서 다리미로 데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표상이. 자, 여기까지가 먼저 이해됐다면 더 진행하기 전에 경전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통론, 강론, 표상, 전체 형상, 세세상이에요. 세세형상. 그 통론, 강론이다라는 빨리어들은 여러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볼 땐 성질 특징도 될 거예요. 이거 좀 중요한 건데, 12연기에도 나오고, 쌍유따니까에도 나와요. 12연기에는 이름 물질, 무명, 형성식, 이름 물질 할 때 나오는 겁니다. 정신 물질이라고 하는 거. 그거 직역은 이름 물질인데, 부처님께서 거기서 물질이 있고, 루빠, 지수와 품이죠. 애초에 루빠가 있고, 루빠에 이름을 붙이고 언어가 생기고 개념이 생기고 개념이 확장이 생긴다라는 문장이에요. 앞에로 돌아와서 통론, 강론, 전체 형상, 부분 형상 뜻을 이해하시면 돼요. 영상이다라는 거는 전체 영상과 부분 영상 이 두 개죠. 아까 사람을 볼 때 전체 영상을 보거나 이렇게 각각을 보면 부분 영상, 영상에는 크게 전체 영상과 부분 영상이 있다. 그리고는 분별에는 통론과 강론이 있다. 개념에는 전체 론이 있고 각각의 세론, 강론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뿐이죠. 이렇게 되면은 뭘 다 표현했냐면 영상과 분별, 영상과 개념, 이 두 개로 세상이 이루어졌다 부처님이 하셨죠. 영상은 전체 영상과 부분 영상, 개념은 전체 통론과 강론, 또는 통론과 강론을 성질과 특징, 성질은 큰 성질, 특징은 부분적 특징,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졌겠죠. 세상은. 이 중에서 부처님께서 먼저 없애라 하는 건 분별을 없애라고, 그 다음에 세세상을 없애라요. 공에 대한 공에 대한 경인가? 어디 경에, 여러 경에 계십니다. 그 성질 특징, 표상, 부분상 중에 성질 특징도 없애고, 세세상도 없애고, 부분상, 전체상, 니미따에 집중을 해라. 그리고는 니미따마저도 아까 소가죽 펼쳐놓은 것처럼 땅을 그런 니미따로 가고, 그런 니미따로 가도 아직 삼매 아니다. 거기서 더 들어가면 삼매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제 요약을 합니다. 분별을 먼저 없애고 영상을 없애는 게 삼매로 되는 거고, 용어로는 삼매는 내면으로 본성으로 향하는 거지요. 분별을 없애라 해서, 자, 분별부터 없애고 영상을 나중에 없애는데, 분별 중에 먼저 없애야 될 것은 강론이에요. 강론, 통론보다는. 이유는 강론은 복잡한 거잖아요. 복잡한 생각이에요. 아까 영상에서도 부분 영상과 전체 영상 중에는 뭐부터 없애냐면 부분 영상부터 없애야 돼요. 이유는 부분적인 것들이 전부 복잡하다. 복잡하다라는 건 생각이 많아진다. 생각이 많아진다라는 건 삼매랑은 반대되는 얘기죠. 삼매는 생각이 없어져야 됩니다. 생각이 전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면 분별이 먼저 없어지고 부분 영상이 없어지고, 아까 부분 영상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소가죽처럼 됐죠. 그 소가죽처럼 된 전체 형상마저 초월해야 돼요. 이게 산맥이기 때문에 분별 중에 강론이 먼저 없어지고 통론이 없어지고 영상 중에 부분 영상이 없어지고 전체 영상만 하나 남게 되고 일단 요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전체 영상 니미따라고 하는 겁니다. 니미따. 이 전체 영상에 집중하다 보면 전체 영상이 맨 처음에는 산도 있고 꼴짜기도 있던 게 없어지고 소가죽 펼친 것처럼 된다. 니미따가. 그렇게 니미따가 돼서 거기서 문득 몰록 안으로 더 들어가면 그게 땅산매가 된다. 이 여정이에요. 여정이 이해됐다면 이제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보죠. 부처님께서 루빠에다가 물질에다가 여기서 루빠라는 건 지수화풍이죠. 부처님이 정의하신 겁니다. 루빠에 이름 붙이기를 한다. 단어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땅 원래 지금 이름 붙였기 때문에 지수화풍이 된 거지 이름이 없는 거죠. 그 성질은 있지만 이제 중생이 이름 붙인 거예요. 땅 저건 땅이야, 저건 물이야. 그 중생이 붙인 거가 영어로는 물이라고 안 하잖아요. water, water 이러잖아요. 그 단어들이 달라요. 지구의 중생들이 쓰는 단어가. 그러니까 단어, 이름 붙이기. 만약에 우리가 영어를 몰랐다면 water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물인지 몰라요.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흙, 물, 불, 바람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흙, 물, 불, 바람이라고. 그 다음에 단어가 생기게 되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언어가 생기게 되죠. 언어가 생기게 되면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분별이. 그 다음에 개념의 확장이 생긴다.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거예요. 분별의 확장이 생긴다. 빠빤자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애초에 지수화풍이 있다. 사실은 그때는 이름도 없어요. 물질이. 그런데 이제 중생들이 이름을 붙여. 지수화풍. 이름 붙이기가 됐어요. 단어가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붙이고 나니까 원시인들이 언어를 원활하게 못했겠죠. 세월이 지나면 언어가 생기는 거예요. 단어들이 생기면. 언어가 생기고 개념이 생긴다. 개념의 확장이 생긴다. 개념이다라는 거는 분별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개념의 확장이 생겼다라는 건 분별의 확장이 생겼다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이 생겼다예요. 12연기의 이름 물질이. 세상이 생겼다 또는 이게 이해가 어렵다면 그냥 세상이 드러났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죠. 자, 이 얘기까지 다시 하려면 옆길로 빠져서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삼매 얘기만 하고자 하니까 돌아옵니다. 그러면 삼매가 되려면 이렇게 해서 세상이 생겨났다라는 건 보시라. 그 궁극에서부터 이렇게 세상이 빠빤자 확장이 됐는데 다시 역순으로 거슬러 들어가야 삼매가 되는 거예요. 저번에 깔때기 이런 거 얘기했듯이. 역순으로 거슬러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역순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한번 보면은 맨 마지막에 분별의 확장이 있다 였으니까 그 분별의 확장이 거두어져서 분별까지 돼야 되고 분별이 없어지면서 언어까지 가야 되고 언어가 말 잘 못하겠어 막 생각이 텅 비어 언어 못하겠어 하면서 단어까지만 가는 거고 땅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 땅 그 땅이란 단어마저 사라지면 진짜 땅만 남는 거예요. 좀 전에 아까 부처님께서 땅에다 이름 붙이기 한다고 그랬죠. 한국 사람들은 땅이라고 그랬지만 미국 사람들은 워터 그러잖아요. 예? 이름 붙였어. 사실은 땅이라는 게 저기 흙이 있을 때 저게 워터 아니 땅이 워터가 아니구나.
어렸은가 뭐야 예. 그 뭐야 이름을 우리가 땅 하면 미국 사람들 못 알아듣죠? 모르니까 그냥 저게 땅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름 붙인 거지. 약속된 언어로 단어로. 예? 미국 사람들 모르죠 저거. 땅 하면은. 그 얘기는 애초에 저게 땅이 아니었고 저런 걸 보고 중생이 이름을 붙였다지요. 서로 다른 이름, 누군 땅이라고 그러고 누군 뭐 다른 이름 붙일 거고. 그러니 태어난 후에 알게 된 단어예요 우리가. 그림책에서 한국에서 가르쳐갖고 땅이에요. 이거는 단어가 땅, 이건 집, 이건 숲, 뭐 이렇게 가리켜서 이건 사람 이렇게 애기들한테 가리키니까 우리가 안 거지. 예. 태어난 후에 배운 분별인데 분별이 사라진 자리, 단어마저 사라진 자리, 저게 땅인지 모르는 자리, 땅인지 단어는 모르는데 땅은 비추여요. 거울에 비추이듯이. 거울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무심이기 때문에 거울에 땅이 만약에 거울이 살아있다면 거울은 죽어있는 무정물이지만 살아있다라고 비유하죠. 그 아이가 살아있는데 땅이 자기한테 비추이는데 땅이란 이름은 몰라.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게 땅산매예요. 그 땅산매와 아까 그 부처님께서 먼저 표상 그 산과 꼴짜기를 소가죽 벗긴 것처럼 백대의 막대기로 두들긴 것처럼 해라 욕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와 삼매가 요 중간이 한 끗 차이예요. 아직 욕인 삼매가 아닌데 여기서 삼매 들어갈 때 땅이란 단어를 완전히 몰라. 거울에 땅이 비추이듯이. 그러면 삼매 들어가요. 들어간 거예요. 땅삼매. 거울에 그 칼라도 다 비추입니까? 안 비추입니까? 땅의 칼라가. 비추이죠? 칼라 다 비추입니다. 파란색, 빨강색, 노란색 삼매 있죠? 부처님 주신 10가지 수행 주제 중에. 색깔 다 다르죠? 파랑 삼매, 빨강 삼매, 노랑 삼매. 그거는 삼매가 다 각각이 있다라는 건 파랑 색깔로 거울에 비추인다, 안 비추인다. 파랑이 노랑으로 비추일 리는 없는 거죠. 파랑은 파랑대로 비추이고, 빨강은 빨강대로 비추이고, 노랑은 노랑대로 비추이는 겁니다. 선명 경에 이렇게 계시죠? 이렇게 계신 것처럼 비추이는데, 파랑이 비추이는데, 파랑이란 단어를 몰라요. 하긴 영어로는 블루겠죠. 파랑이란 단어가 어디 있겠어요. 나중에 만든 단어지. 그냥 그 본질적 색깔만 있으면 되죠. 빨강 비추인데 빨강을 몰라요. 분별이 사라졌어. 이게 이렇게 전달하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부처님께서 루파가 있었다. 지수화풍. 그 흙, 물, 불, 바람. 이게 10개 가시나의 수행 주제로도 있죠. 흙, 지, 수, 화, 풍, 파랑, 노랑, 빨강, 흰색, 허공, 아류야식. 10개 삼매 수행 주제 주신 거죠. 거기에 지수, 화풍이 있는데 이런 지수, 화풍의 성질은 있지만 영상에, 요소에 이거의 이름은 애초에 없었다. 그런데 여기다 이름을 붙인 거죠. 지, 수, 화, 풍 단어를 붙이니까 그 다음에 언어가 생기고 개념이 생기고 개념의 확장이 생겼다. 이걸 역순으로 먼저 분별의 확장을 없애고, 분별의 확장이라는 건 굉장히 세세한 분별들이에요. 그 다음에 분별을 없애고, 통론적인 분별이에요. 그 다음에 언어 없애고, 이름 없애고. 언어, 이름 없애려면 새 세상을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언어 없어지고, 이름, 땅만 남았다가 땅인지도 모르게 되면 들어가요.
내면으로. 그때 땅은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니까 눈도 거두어졌으니까 보여지거나 비추어지거나 이러겠죠. 비추어지는 겁니다. 보러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근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차별해지고. 보러 나가면 원근이 있지. 가까운 거, 먼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산도, 꼴재기고. 내면으로 들어가니까, 아까 마음으로 얘기했지만, 눈도 내면으로 들어가니까, 바깥에 있던 말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울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경에 부처님께서는 늘 소멍에만큼, 이렇게 외도가 볼 땐 소멍에만큼 보고 계셨다. 안 보신 거예요, 사실은. 외도의 눈에 부처님 늘 거두어져 계시니까 내면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외도가 요만큼 보고 있는 걸 보인 거지. 안 보시는 거지. 다 들어오는 거죠. 모든 게 비추이는 거죠. 다른 경 잠깐 갔던 거예요. 자, 돌아오면은, 이 여정이 실제로 이치이고, 이건 현대과학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뇌과학으로도, 뇌의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는데, 듣기로, 내가 뇌과학까지 정확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들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뇌 점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그 안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렇게 들어갈수록 뭐 언어의 영역,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언어도 못하는 뭐 이렇게 영역들이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내면으로 향한다가 뇌로 볼 때에도 뇌도 안쪽으로 향한다. 이 전두엽이 막 도트들이 찍혀서 이렇게 뇌를 컴퓨터랑 연결해줄 때 활성화가 되면 그거 분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분별이 많다는 건 좋은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삼매 쪽 측면에서 본다면 분별이 좋은 건 이렇게 나쁘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일반 중생들 얘기 아주 막 복잡하다. 그때 여기 막 찍히나 봐요. 이쪽. 그리고 최면 상태나 무의식,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면 좀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양이고, 더 들어가면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양이고, 그 안쪽에 그쪽에 언어 영역들이 있나 본데, 교통사고나 뭐 이런 거로 다치면 언어가 안 나오는 모양이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또는 뉴런이라고 하는지 뭐 용어는 단어 내가 모르겠어요. 뇌에서는 말단 부위들이 서로 전기정보로 연결을 쭉 신호를 보내야 분별이 활성화될 텐데, 삼매로 들어갈수록 뇌가 굳어요. 텅 비어요. 실제로 마음이 텅 비는 건데, 지금 마음이 텅 비는 거에 아웃풋? 바깥쪽 표현이 뇌이기 때문에 뇌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뭔 이야기냐면, 이만한 데에 속해 있는 각각애들은 이거의 성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각각의 큰 거에, 대표성에. 마음은 육체의 뇌와 같은 건 아니지만, 육체나 분별은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 지금 마음이 궁극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은 또 더 들어가면 반야인데, 몸과 이 생각은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부분 집합인 뇌도 뇌에서 표현이 된다. 인간이라는 중생은 마음에서 표현이 되면 그게 겉으로도 통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존재에 뇌에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뇌가 전부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냥 그것의 본질적인 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바깥으로 툭 튀어나온 아웃풋에 뇌도
그 속성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마음이 텅 빌 때 뇌는 굳어요. 이거는 뭐 현대과학이 얘기하는 건 아닐 건데, 실제로 아마 근데 연결하면 아마 연결하면 그거는 알 거예요. 그 아까 뉴런인가 뭐 신경들 그쪽이 전달을 못 한다라는 걸. 근데 삼매된 사람을 그 연결을 컴퓨터랑 해야 봐야지만 그게 그렇게 되겠죠. 그 사람이 삼매에 들어야만. 그러면 신경 전달이 안 되고 멈춰버려요, 전부 다. 뇌에서. 굳으면서. 그 멈췄을 때에, 물론 이제 소름 돋고 막 그 사람한테는 그 초선이나 이선, 초선에 해당한다면 그런 시열이 올 텐데. 뇌가 굳고 눈도 굳어요. 눈이라는 거 동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이게 다 굳어버리고, 뇌가 굳어서 멈췄는데 눈이 이런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눈은 또 뇌에 속한 겁니다. 아까 뇌는 마음에 속한 거지만 눈은 뇌에 속한 거예요. 상위 개념이 멈춰버렸는데 하위 개념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굳어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조리개는 확장이 돼서 살았는데 죽은 것처럼 돼버리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거기서 멈췄을 때에 뇌에서 전달이 뭐 아까 뉴런인지 뭐지 단어는 모르겠는데 신경 이것들이 다 멈췄을 때, 뇌가 멈췄을 때 맨 안쪽으로 들어간 거고, 그때 땅이란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텅 비었어. 그런데 이거 바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바보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본성 측면으로 들어갔다 하면은 각성의 인식이 있게 되는 거죠. 눈이 인식하고 이런 인식이랑 다른 겁니다. 지고스러운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차원이 다른 상태로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무리식으로 얘기하면 더 고차원으로 들어갔다, 그냥 이렇게 비유컨대 그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그때 자, 돌아와서 눈이 굳어서 꼼짝도 못하고, 동공은 이렇게 100%, 의사들이 왜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눈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서 이렇게 돼갖고, 살아서 이렇게 돼서 꼼짝도 안 한다는 건 얘가 죽었다는 소리죠. 살았는데. 그때 왜 얘가 꼼짝도 안 하냐면 내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인 겁니다. 그때 아까 거울처럼 이제 보러 나가는 게 아니라 보여진다, 비추인다, 세상이. 이렇게 되고, 그 개체성은 사라지고, 본다라는 것 자체는 나가 있다예요, 주어가. 내가 본다. 그렇습니까? 보지 않는다, 보여진다, 비추인다, 내가 없다, 거울이다, 이 얘기예요. 그때 무원금 무차별이 된다. 왜냐하면 애초에 아까 지수화풍에 이름 붙이기 뭐 등등등 부처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 다 역순으로 이렇게 절하고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는 애초에 그 요소인 지수화풍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죠. 개념. 아까 지수화풍이 있고 단어 붙이고 언어가 생기고 개념이 생기고 개념의 확장이 생긴다. 어떤 사람들은 언어가 생기면 개념 무조건 있는 거 아니야?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해외 토픽인가? 뭐 어딘가 나왔어요.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예전에. 그 교통사고를 누가 났는데 외국 사람이죠. 교통사고가 났는데 좀 특이한 경우였어요. 말 다 해요. 영국 사람이었는지 아마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영국 사람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영국말 다 하는 거예요. 영어로. 아주 유창해, 언어가.
근데 그 사람한테 교통사고 났는데 달라진 게 그 사람이 사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냐면 그 선반 위에다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 언어학자인지 뇌과학 연구자인지 그 선반 위에다가 이 사람이 밑에서 어떤 남자가 테레비를 보고 있고 이 사람 위에 선반이 있어요. 선반이 있고 어항이 있어. 그 선반 위에 어항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는데 고양이가 저쪽에서 슉 오면서 어항을 탁 쳐서 어항이 지금 선반 위에서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위로 쏟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개념이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개념 잡히셨죠? 여기서 무슨 개념이야 한다면 이 상황이 뭔 상황인지는 아시겠죠? 이 사람이 이 상황을 몰라. 그림을 보여줬는데 단어는 다 얘기해요. 사람, 선반, 어항, 물고기, 고양이 툭 쳤어. 언어도 유창하게 툭 쳤어요. 좀 이따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시죠, 이게? 이 상황까지 다 알았다면 지금 좀 이따 어떻게 될지 다 아실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언어와 개념은 별개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처님께서 아까 정의하셨듯이 언어가 없으면 언어가 생긴 다음에 개념이 생기고 분별의 확장이라는 건 이 개념이 점점 더 복잡한 것도 다 이해할 수 있다인가요? 개념의 확장? 뭐 예를 들면 UFO 타고 다니는 친구들은 지구인보다는 개념의 확장이, 분별의 확장이 훨씬 크겠죠? UFO 타고 다닐 정도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언어를 다 하는데 이게 지금 뭔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자, 그냥 옆길로 가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고 오죠. 본론을 벗어날 수가 있을 것 같아갖고, 돌아오면, 아까 이 분별의 확장이 계속 더 확장이 된다라는 건 사람이 복잡해진다 생각이가 이해되시죠? 이게 역순으로 거슬러 와야만, 그러니까 계속 바깥 세계로 나가는 거죠. 분별의 확장이 생기면. 이게 내면으로 들어가는 게 삼매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욕망을 먼저 좀 없애라 하신 게 욕망이 분별의 확장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분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감각적 욕망에 머물러 감각적 욕망에 머물러 완전히 동요되어 집착, 인색함 뭐 이렇게 쭉 설명하신 게 계시죠. 계속 확장이 된다. 확장이 되면은 분별의 확장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고, 육군 단속을 해라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단속해라가 사티방립을 해라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바깥으로 치달리면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와 반대잖아요. 반대면 부처님께서 아름다운 표상이 들어오게 되면은 욕망이 너무나 크게 생길 거다. 저기에 표상이 들어오게 되면 너무 화가 날 거다. 등등등. 육군 단속을 안 하면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분별의 확장이 너무 커질 거다. 분별의 확장이 너무 커질 거다. 육군 단속을 안 한다라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안으로 들어갈래? 바깥으로 나갈래? 바깥으로 나가는 건 분별의 확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안으로 들어갈래? 이건 삼매 얘기입니다. 즉, 근데 바깥으로 나갈래? 안으로 들어갈래? 얘가 어디를 통해서냐? 6개의 유리창을 통해서죠.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는 이 존재. 여기에 지금 인간이라는 이 존재, 인간 아니더라도 모든 존재들, 5원 내지 4원, 존재들은
존재의 안과 밖을 구분 짓는 게 이거 아닙니까? 창문들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 안쪽, 바깥쪽. 실제로 12연기에서 부처님께서 네 번째에서 아까 이름물질 설명하실 때 하나 내가 빼먹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 안에도 그 성질 특징 표상 개요가 있고 성질 특징 전체 영상 부분 영상이 있고 내 밖에도 성질 특징 전체 영상 부분 영상이 있다. 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있기 때문에 이름 짓기가 가능하다 그러셨어요. 경전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없고 밖에만 있다면 이름을 지을 수 있겠는가? 불가합니다. 세존이시여. 내 안에만 있고 밖에 없다라면 불가합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내 안에도 지수와 풍이 있고 밖에도 있고 당연하죠. 내 안에 있고 밖에도 있으니까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안에 거로 밖에 거에 이름을 지을 수가 있다. 둘 다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한 놈이 한 놈을 지을 수 있는 거지 한쪽은 그런 게 없다면 난 텅 비었는데 바깥에만 있는데 지을 수 있겠어요? 없지. 혹은 내 안에 그런 분별 무슨 그 요소들이 있다 쳐도 바깥 세계가 텅 비어 있으면 바깥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거 보고 흙, 저거 보고 물 이렇게 지을 수 있나? 없단 말이에요. 안에도 밖에도 있는데 그 6개의 창들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갈래 안으로 들어갈래 이런 겁니다. 또는 아까 그 다른 단계로 얘기한다면 옆길로 자꾸 세고 있어요. 내가 지금 세면 이게 좀 복잡해지는데 그냥 하나만 기왕 생기면 세고 갑니다. 부처님께서 지배의 경지 중에서 내 안의 거로 밖의 거를 본다. 첫 번째 지배의 경지, 나는 없고 바깥의 것만 있다. 생만 있다. 루빠만, 나는 없고. 두 번째 경지, 이렇게 쭉 나가는 경지들이 있죠.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던 지금 3매의 순서들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첫 번째 지배의 경지, 내 안의 색으로 바깥 색을, 내 안에 그 루빠로 밖에 루빠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렇게 한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 안에 루빠가 있고 밖에 루빠가 있으니까 그걸 서로 이름 붙이기가 된다. 그건 돼요.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사띠를 확립한 채로 안에 루빠로 밖에 루빠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무분별하게, 자기 안에 루빠로 밖에 루빠를 이름 짓는 것 자체를 모르면서 이름 짓기 하고 바깥의 세계에 빠진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안으로 거두어 드릴 때 안에 루빠는 없고 밖에 루빠만 있게 된다. 나는 사라지고 아까 거울처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거울처럼 됐을 때 바깥 세계가 들어오게 된다. 복잡했나요? 여정 얘기도 좀 복잡했네요. 요약해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목욕탕 가면은 이런 깔때기인가요? 모래시계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때는 깔때기라고 그랬는데, 그 모래가 위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그 구멍으로 조금씩 내려가서 시간이 되면 밑에 이렇게 모래가 전부 내려오죠. 또 거꾸로도 이렇게 하고. 비유였어요, 비유. 이 바깥 세계고, 예를 들면 내면으로 이렇게 해서 본성으로 향한다라는 비유를 한다면,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이 세계가 루빠의 지수와 풍의 단어, 언어, 개념의 확장이 생겼는데, 이것들을 역순으로 개념의 확장을 없애고, 개념을 없애고, 언어를 없애고, 실제로 단어까지 온 다음에 단어까지 사라지면 삼매 들어가요. 빨간색이 그대로 선명 비추이는데 빨강인지 모르면 삼매 들어간 거예요. 빨간색 삼매.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전체 이치는 이렇고 이걸 강론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통론, 강론, 전체 영상, 부분 영상 중에 먼저 수행 주제로는 니미tta, 전체 영상만 잡아라 하셨어요.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좀 설명을 이제 붙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한 사람들은 분별을 먼저 없애고 강론을,
아까 강론의 분별을 없애고 통론의 분별을 그 다음에 없앤 다음에 부분 영상들을 없애고 전체 영상만 붙잡은 다음에 전체 영상마저 영상이 사라지진 않아요. 광대산매는. 그건 더 가서 공산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무변처. 지금 공무변처까지 안 갔어요. 땅산매만 얘기합니다. 땅의 영상이 사라지진 않는다. 근데 요소만 남는다. 그래 선명인 거예요. 그러나 이 선명이란 단어도 나도 선명해 너도 선명해 다 이렇게 쓸 테니까 우리 이런 단어로는 안 되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땅산매에 들어가면 땅이란 이름을 도저히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알면 그건 산매가 아니에요. 지금 분별이지. 그래서 그런 상태로 들어간다. 그때 뇌와 현실적으로 산매는 우리가 인간의 그 오온의 범주를 벗어난 거지만 초월한 거지만 추상적인 듣기에는 너무 추상적이니까 어떨 때는 오온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얘로 표현하면. 그죠? 그때 얘가 어떤 상태에 드냐면 얘 뇌는 멈춘다, 굳는다예요. 이거 직유한 겁니다. 비유가 아니라 굳습니다. 뇌가. 기분 나쁘게 굳는 게 아니라 기분 안 나쁘죠. 지구로 들어가니까. 근데 희열이 있게 되면서 전부 다 소름 돋듯이 소름이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공포에 들어갈 때도 소름 돋죠. 사람들 막 쭈삣쭈삣하고 무서우면. 그렇죠? 이건 사람뿐이 아니라 개도 그렇고 존재들은 그래요. 공포스러우면 전부 돋는 거예요. 강아지도 그렇고. 왜 강아지들 등허리 이렇게 막 그 털 쭈삣쭈삣 쓰죠. 근데 공포스러울 때도 그렇지만 초선에 희열이 있을 때도 다 씁니다. 둘 다는 공통점이 무의식으로 들어갔다 이고 공포는 안 좋은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희열은 좋은 쪽으로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둘 다 뇌가 멈춰 들어간다예요. 공포도 안 좋은 거지만 공포에 순간적으로 집중돼 버린 거예요. 길 가다 뭐 공포물이 오잖아. 확 하고 순간적으로 집중이 되니까 순간적으로 집중이 돼도 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근데 공포는 산매 아니에요? 예. 완전 반대죠. 공포도 휘크닥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잡생각이 없는 거죠. 뇌가 멈추게 되면 다 솟는 거예요. 오온 입장에서 본다면, 굳으면. 그런데 산매의 초선은 희열로 멈췄을 때. 그때 눈도 굳고 다 굳는다. 그게 오온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 표현이에요. 그 스스로 알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냐면, 좀 전에, 부처님이 주신 말씀은, 좀 전에 뇌가 뭐 굳고 이건 다 내심 얘기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초선에 들었을 때 그 희열이 저기죠. 뭐지? 가루비누를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물에다 반죽하는 거죠. 반죽을 해서 이렇게 비누를 만드는 거. 옛날엔 그런 모양이에요. 인도에서. 그러니까 지금 덩어리 비누죠. 덩어리 비누가 나오는데 가루 비누를 물에다 반죽해서 덩어리를 만들었을 때 구석구석 물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있는가 없는가 했죠. 부처님께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루를 덩어리 만들려면 물로 반죽했으면 물이 다 스며들었겠죠. 그것처럼 초선의 희열이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다. 머리에서 시작하지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멈췄을 때 그 희열이 구석구석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는 거죠.
음, 왜, 그, 인터넷 들어가셔서, 그냥 돌아옵니다. 다른 얘기 하죠.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하게 되면 또 과학 쪽에서가, 과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현실적으로는 반대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접겠습니다. 지금 하려던 얘기, 네, 지금 할까 말까 했는데, 딴 얘기하고 저거 하겠습니다. 광대산매는 얘기 드렸고, 그래서 그렇게 광대산매가 이제 됐잖아요. 땅산매로. 그럼 부처님께서 10그루 나무 아래 땅에 대해 산매가 되고, 100그루 나무 아래 이렇게 점점 그 광대, 무량 이렇게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건 이제 그런 겁니다. 산매의 깊이인데, 내면으로 더 들어가면 10그루 나무 아래 땅, 뭐 1m, 예를 들면 1m, 비유컨대 1m가 3매가 됐다면 사방 1m, 그 다음에 내면으로 더 들어가면 사방 2m, 내면으로 더 들어가면 사방 10m 이렇게 되겠죠. 그 내면으로 더 들어가면 유념하셔야 되는 게 깊이를 얘기했어요. 난 지금 깊이가 됐는데 결국은 사방 1m에서 사방 10m라는 건 깊이로 들어가니까 뭐가 됐습니까? 사이즈가 편제했죠. 그런가요? 더 들어가니까 사방 4m, 사방 10m 뭐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사실은 그 사이즈는 편제가 먼저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다. 내면으로 향한. 내면으로 깊이가 되면 사이즈가 옆으로 편제한다. 저기 전에 대신 있을 때 그 강에 남한강인지 북한강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뭐 큰 강이 있죠. 그 강에 지류죠. 이렇게 조그맣게 대신 위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걔나 그 강이나 붙어 이어진 강이죠. 근데 그 강이 자기가 스스로 마음이 있다면,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만 요 안에 갇힌 강이지? 이러다가 어느 날 그 강이 바깥 세계를 보느라는 자기는 거기 갇히네요. 자기는 그 땅에. 자기 위에 하늘도 보고 자기가 쳐다보면요. 집들도 보고 사람도 보고 그렇게 놀고 있으면 그냥 그 세계에서. 그러다 강이 어느 날 그 지류가 아이 복잡해, 나는 이런 게 싫어, 내면으로 들어가야지 하고 수심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산매를 비유한 겁니다. 들어가니까 내가 되게 조그만 줄 알았는데 막 옆으로 안으로 들어갈수록 옆으로 쫙 가네. 북한강, 남한강, 한강, 바다까지 가네. 그러니까 깊이로 들어가니까 옆으로 막 편제하는 거죠. 물론 본래 편제 자체가 편제가 안 됐던 아이라면 편제 불가입니다. 원래가 걔가
다 이어진 애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건데. 그래서 바닥까지 가니까 어느 날 내 안으로 들어가서 옆으로 자꾸 이러다 보면 위로도 훅 하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니까 지구 전체의 바다 위로 나왔네요. 오, 자기가 바다 전체야. 뭐 비유컨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사이즈도 편지한다. 안으로 들어가는데 옆으로 편지 안 하는 방법은 불가하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깊이로 들어가면 사이즈가 편지한다. 그랬기 때문에 깊이로 들어가서 공부가 되면 경전에서 하나의 세계의 신들의 왕은 하나의 세계를 모두 알고 본다. 손바닥에 둔 것처럼. 하나의 세계를 모두 편지했기 때문입니다. 10개의 세계를 10개의 세계에서. 그래서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나는 다 알고 다 본다 하신 게 편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단계에 광대산매에서 하나만 더 가도 부처님 경지 우리가 모르죠. 거기까지 논할 필요도 없이 광대산매에서 더 가도 공무변처 가게 되면은 공성으로 편지했다라는 건 엄청나게 편지했다는 소리죠. 지수화풍을 초월했다라는 얘기니까. 공무변처 5선의 정형구로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물질의 산야를 초월하여, 그러니까 루파의 상을 초월했다는 거죠. 지수화풍을. 부딪힘의 장애를 소멸하였기 때문에. 갖가지 상들을, 산야들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 공이 가히 없는 산매에 들어 머문다. 이건데, 루파 지수화풍을 다 초월한 거죠. 완전히 초월하여. 아까 땅산매 이런 거 완전히 초월해버린 거죠. 땅산매를 초월해버리려고 보면 단순히 4그루 나무 아래 10그루 이런 거 아니에요. 지구만한 땅, 무량한 땅, 2, 3매들을 다 초월했다는 소리니까. 엄청나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깊이를. 예.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